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2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가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2년 3분기 419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7%, 전년도 동기 대비 5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또한 121밀리언에서 마이너스 74밀리언까지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분석해보면요. 대출이 2억 9,700만 달러, 플랫폼 매출이 85밀리언,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30밀리언에서 49밀리언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멤버십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42만 4천 명이 증가해서 470만 명의 멤버십을 갖추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이번 분기 10개의 회사가 추가됨으로써 124밀리언의 어카운트를 갖게 됐습니다. 금융 서비스 상품도 530만 개에서 590만 개까지 증가하는 모습, 대출 상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자산이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12빌리언에서 15.8빌리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 부채가 7.2빌리언에서 10.3빌리언 증가했죠. 전체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은 뱅커 차트를 획득하기 전에는 거의 0%였으나 9%, 21%, 그리고 32%까지 증가하는 아주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총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을 보면요. 3트릴리언이고 예적금이 1.9트릴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62%죠. 자, 그런데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획득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예적금 비율이 32%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죠. 자, 그래서 소파이가 인터넷 은행으로서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전체 자산을 보면요. 개인 대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3빌리언에서 6.9빌리언, 2배 넘게 증가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죠. 자, 그러니까 예금이 3빌리언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돈의 대부분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3빌리언에서 6.9빌리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 대출이죠. 3.7빌리언에서 3.6빌리언 감소했죠. 자, 이 학생 대출은 바이든의 대출 탕감, 그리고 대출 연장, 이런 정책 때문에 리파이낸싱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가 못해서 대출 자산이 준 게 아니고 사회적 여건 때문에 감소한 것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대출이 엄청나게 성과를 보여줬죠. 이제 PSR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0이 됐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에서 3이라고 봤을 때 소파이의 성장률을 봤을 때 이제는 투자할 만한 가격대가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또한 소파이가 저번 분기 19%에서 이번 분기는 12%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적정 멀티플에 도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의 숫자는 9억 2,200만 주에서 특별히 변함이 없어졌죠. 왜냐? 이제 더 이상 유상증자의 명분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적금 유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번 2분기에 고객 예적금에 따른 이자 비용을 4.5밀리언을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14밀리언까지 증가했죠. 자, 왜 증가했습니까? 예, 예적금 자산이 3빌리언 가까이 증가했고 지금 현재 소파이의 은행 이자는 3%를 주고 있습니다. 꽤 높게 주고 있죠. 자, 고객의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예대 마진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예치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터넷 은행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10밀리언을 반영했는데 이번 분기 때는 16밀리언 반영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은 10밀리언에서 16밀리언 증가했고요. 자, 그렇다면 전체 이자 수익이 1억 9,8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손실 반영률은 1억 9,800만에 16밀리언, 그러니까 6.76%. 자, 이것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비교한다면 전체 이자 수익이 24.5빌리언이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이 8억 9,800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대손 충당금이 8억 9,800만 달러죠. 자, 그래서 대손 충당 비율은 3.67%입니다. 제가 이 비율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소파이의 대손 충당률 반영률은 8.08%.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67%면은,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도가 훨씬 높고 소파이의 신용도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대출 은행 얼라이얼 파이낸스의 손실 충당 비용은 이자 수익이 2.7빌리언이기 때문에 손실 반영률, 대손 충당금은 4억 3,800만 달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87%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파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이얼 파이낸스가
손실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중이 4% 감소했는데요. 44%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손정의가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2년 전체 가이던스는 저번 분기 대비 상향했으나 4분기는 조조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하단 기준 1.5 빌리언에서 1.51 빌리언으로 증가시켰죠. 자, 그런데 하단 기준으로 했을 때 4분기 매출은 420 밀리언이 되는 것이죠. 이번 분기에 419 밀리언이었는데 4분기 하단 기준이 420 밀리언, 그렇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잡았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그렇게 크게 상향된 건 아니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디지털 뱅크 미국 1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얼라이얼 파이낸스와 소파이를 비교 안 할 수 없겠죠. 자, 비교를 해보면요. 소파이의 시가총액은 5.3 빌리언, 얼라이얼은 8.3 빌리언입니다. 얼라이얼 대비 63% 적죠. 자, 분기 매출은 420 밀리언, 얼라이얼은 2 빌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로 봤을 때는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파이의 시가총액은 얼라이얼보다 3배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매출 증가를 보면 그러나 다른 얘기죠. 매출 증가는 매년 51%, 얼라이얼은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6빌리언, 188빌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얼라이얼 파이낸스의 9%밖에 되지 않죠. 자, 예적금을 봐도 5빌리언이고 얼라이얼은 134빌리언이죠. 자, 그러면 예적금 비율로 봤을 때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기별 예금 증가가 소파이는 2.4 빌리언 증가했고요. 얼라이얼은 0.1 빌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마다 230%씩 소파이가 따라잡고 있는 거죠. 대손충당률도 소파이는 이거 죄송합니다. 8%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이거 6%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얼은 16%죠. 자, 그러니까 거의 소파이하고 얼라이얼은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 정도로 소파이의 신용률이 높다. 가입자는 4.7 밀리언, 2.6 밀리언. 그래서 소파이가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가입자 증가율도 분기당 40만 명. 그리고 얼라이얼은 분기당 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플랫폼, 이게 중요한데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는 소파이가 벌써 124밀리언이고요. 얼라이얼은 283%. 그래서 절반 가까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얼라이얼 파이낸스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파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산이 9%밖에 되지 않는데 매출은 21%입니다. 자, 9%의 자산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거의 2배 넘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얼라이얼 대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9%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21%다. 즉 2배 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파이의 고객들이 훨씬 더 활동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소파이의 고객들의 소득 수준이 2배 높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자, 분기 가입자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 소파이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얼라이얼 파이낸스는 딜러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소파이는 갈릴레오 어카운트로 고객 유입 효과가 더 높죠. 예금 증가 소파이가 정말 미쳤죠. 은행 뱅커를 가진 지 이제 겨우 3분기가 지났는데 예적금 금액이 5빌리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자를 3% 주고 있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새마을금고에 수많은 돈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까? 예적금 수준 5천만 원까지 넣고 불안해서 더 이상 넣고 싶지 않죠. 자, 그런데 소파이가 예적금 이자가 높다고 해서 고객들이 매 분기 2빌리언 가까이 돈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소파이의 안정성을 믿는다는 거죠. 금융 서비스,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얼라이얼의 43%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물론 얼라이얼 파이낸스가 자산 규모로는 소파이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만 매 분기당 예적금이 2빌리언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 늘어난 비용을 개인 대출로 소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화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적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분기에 얼라이얼 파이낸스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매출은 효용성이 2배 이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9분기 7.2년이면 얼라이얼 파이낸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은 얼라이얼 파이낸스는 진짜 쌉니다. 지금 현재 순이익 대비 가치를 봤을 때 얼라이얼은 정말 싼 것이고 소파이는 얼라이얼 대비 굉장히 비싸죠. 비싸지만 성장 매력이 진짜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 내용도 진짜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소파이에 많이 투자하거나 소파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자, 제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봤으면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영상 만들었는데 댓글 3, 4개 나오면 정말 영상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20개 정도는 좀 달아주셔야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와이프가 뭐라고 해요. 제 와이프가 그 말 하래요. 고생한 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거 왜 하고 있냐. 제발 뭐 조회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20개가 넘으면 컨퍼런스 콜 내용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안 넘으면 안 할게요.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피스코 기준 굉장히 높은 신용도를 가진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물론 예금 이자를 3%로 높여서 유치금이 올랐지만 여전히 예대 마진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대 마진이 11%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예대 마진은 아닌 것 같고 마진율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은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의 가돌이 양식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미래은행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쯤 되면 제 기준으로는 소파이를 본격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파이의 이번 실적은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검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